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남인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허경영 후보의 그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는 공약 있죠? 진짜로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으로 제가 그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댓글들에 이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반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입니다. 성인 1인당 1억 원씩 지급, 진짜로 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영상에서요,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많은 반론이 있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공약에 대해서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을까 참 오랫동안 고민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반론들은 제가 한 번쯤 다 고민했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1억 원 지급 공약을 우선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들에게 이제 1억 원씩 주긴 주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은행 부채는 먼저 갚고 남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부채가 1억이면 이제 받는 돈은 없는 거고요. 부채가 5천만 원이면 받는 돈은 5천만 원을 제하고 5천만 원만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선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약이 나오게 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요. 코로나가 이제 번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가게 영업을 못하게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가게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경제가 악화됐죠. 가게 문을 못 열게 한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경제를 살리겠답시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게 문을 봉쇄해놓고 금리를 낮춘다고 경제가 돌아가나요?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 가격만 높아졌죠. 뭐 주식하시는 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주가 많이 오르고요, 부동산 가격만 올랐습니다. 금리만 내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믿는 멍청한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소상공인 대책이랍시고 대출 정책만 남발을 했죠.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집값이 오르자 연끌 대출도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멍청한 경제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자 이제 와서 또 집값을 잡겠다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좀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고 했는데요. 금리를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나는 곳은 은행만 신납니다.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요. 금리를 내려서 대출이 증가한 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 은행만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집을 산다고 연끌 대출한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국민들은 향후 이제 수십 년 동안 오른 금리로 은행에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빈곤층들이 빚 갚는데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 많은데요. 제가 공약을 정정해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빚부터 먼저 청산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한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반론 첫 번째입니다. 국가 예산이 600조인 나라에서 돈을 4,200조를 찍어낸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뭐 굳이 뭐 반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굳이 뭐 반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부자들에게는 1억 원을 안 준다고 합니다.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5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1억 원을 받으나 마나 아무 변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5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계산에 별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통장에 넣어주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런 질문 해주시는데요. 사실 뭐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성실하게 대출 갚은 사람들은 억울하겠네요. 뭐 이런 반론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빚을 탕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1인당 1억씩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빚이 있으면 이제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돈도 있지만 빚이 없으면 돈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빚을 탕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정책으로 개인 파산 신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공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그냥 왜 2억씩 3억씩 주죠? 왜 1억만 주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왜 딱 1억으로 했냐 하면은 빚을 갚을 정도만 주는 겁니다. 현재 이제 통계적으로요, 국민 1인당 빚이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1억을 주면은 빚을 갚고 돈이 조금 남는 수준이죠. 그래서 2억 3억씩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제 빚을 갚을 정도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빚을 갚을 정도만 딱 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빚을 갚고 나서 돈이 많이 남을 만큼 이렇게 2억씩 3억씩 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반론들도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신사임당은 휴지로 변하죠. 자, 현재도 우리나라 돈의 총량이 약 5에서 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요, 4,200조를 더 찍어내면 산술적으로는 한 10% 정도의 돈 가치 하락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통계적으로 보면요,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의 절반 정도는 채무 상환에 쓰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현금 지급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현금 부자랑 은행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금리의 이자를 서민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빨아먹어야 되는데
빚을 다 갚아버리면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당연히 빚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현금 부자나 은행이 아니면 굳이 이 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은행 주주거나 현금 부자가 아니면 허경영의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 1.2% 적은